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운동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철 실외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 관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뇨 환자들은 새벽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심할 경우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운동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다. 어떡하지 하실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에 우유나 주스 그리고 요구르트 한 잔을 마시면 저혈당도 막을 수 있고 운동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요.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교수님 오늘도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이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신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불쌍한데요. 그 이유는 보면은 눈이 멀어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장님이 온 사람도 꽤 많아요. 그다음에 혈액 투석하게 되고 또 다리를 잘 따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리가 골마가지고 상처가 심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때까지 병원에 안 다녔냐면 병원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의사 하라는 대로 먹는 약도 먹고 입원도 여러 번 했고 식이요법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병원에 다녔는데도 많이 망가지는 거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죠. 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아마도 이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게 그 이유가 있죠. 하여간 환자가 자기 치료를 위해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합병을 예방하려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뇨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의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교수님? 당뇨의 그렇죠. 원인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치료를 못하는 거 보니까 원인을 모르고 무택되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의사분들에도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되게 당뇨 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혈당이 높은 것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당뇨병 하나의 원인이니까 하나의 증상이죠. 원인을 잘 알아야만 돼요. 잘 이해하면 치료 잘할 수 있거든요. 췌장의 문제입니다. 당뇨병은. 정상인의 췌장 보면은 저렇게 둥그렇게 달처럼 좀 찌그러진다고 보이지만은 그 인슐린 만든 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요. 당뇨 환자로 사망한 환자의 췌장 혐의검 사진 보면 저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 정상인의 차이점은 췌장이 저렇게 망가진 것은 당뇨 환자고 망가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 거니까 췌장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췌장이 인슐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슐린 부족하게 혈당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증은 무서워한데 합병증 우리 몸이 짜부러지는 거예요. 영양 실종 오는 건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은 뭐냐면 영양 실종 오는 병인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 가지고선 피속 포장 상태로 위에서 장에서 포장으로 배운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 포장 우리 몸의 영양분인데 영양분이 우리 몸 속으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사육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췌장에 나는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피속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까 그림처럼 당뇨병 환자의 췌장 기능이 망가져 있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가 동화종이 안 되게 되니까 우리 몸속의 세포 속으로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게 돼요. 살을 녹여가지고 힘으로 만드니까요. 살이 녹여내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 파괴되는 거고 눈도 먹고 콩팥도 나빠지고 다리도 자르게 신경합병증 많이 오게 돼서 합병증 오게 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되니까 당뇨병 원인을 없애려면은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 인공췌장기를 만들면은 정상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치료하려면 췌장기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당뇨의 원인은 췌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당뇨를 치료하려면 그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혈당이 높으면 무조건 당뇨다. 당뇨하면 혈당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혈당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적게 먹고 그렇죠. 식이요법하고 이렇게 그렇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잘못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게 먹는 사람 보면 합병이 더 많다고요. 영양실조가 되는 게 당뇨병이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면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량을 줄이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혈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혈당 높아진 것은 그것은 하나의 증상이고 네. 더 중요한 증상은 인수체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서 세포가 망가져서 합병증 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은 더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환자들 보면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먹는 약 먹고 이런 사람 보면 몸은 점점 수축해 가면서 혈당은 정상인데도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왜냐하면 몸이 망가져 안 먹는 거는 몸의 영양 상태가 더 문제죠. 그래서 몸이 삐쩍 마른다가 영양 상태 나빠지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고 과학적으로 대처를 해봤는데 연구해 보니까 2,000칼로리 먹었을 적에 혈당이 200 이상 되면 소변으로 1,000칼로리가 빠져나가요. 하루 종일 보면 200, 250g이니까 250g이면 포도당 1g에 4칼로리니까 250g 4하면 1,000칼로리 빠져나가요. 몸에는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2,000칼로리 먹었을 적에도.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다 할지라도 2,000칼로리 처리돼 먹는다고 몸에 반밖에 안 먹으니까 몸이 말라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2,000칼로리가 더 작게 먹으면 혈당은 더 떨어지면서 몸에는 한 500칼로리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 500칼로리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 자체를 녹여가지고 포도당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합병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혈당치도 정상화되면서 혈당치가 하나의 증상이니까 원인인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것을 회복시켜야 되고 회복시키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췌장과 똑같은 기계인 인공췌장을 달면은 그 문제 해결되죠. 마치 이렇게 안경을 벗어 안 보이는 것처럼 원인이 바로 안경을 끼면은 다 잘 보이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인공치장입니다. 이미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환자들에게 음식도 적게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영양 상태도 좋게 하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 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그런 치료법이 실제로 있나요? 그럼요. 이전과 치료 방법과 다르게 췌장 기능도 회복하고 잘 먹어도 혈당을 정상화되면서 우리 세포도 건강해지는 방법. 그 인공치장 치료입니다. 한번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크게 된 것이 이제 정상 치장 인슐린 이만큼 나오죠. 이만큼. 그러나 당뇨병은 조그맣게 안 나오죠. 그만큼 동화적 안 되니까 혈당 높아지고 동화 안 된 만큼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짜그러지는데 그거 똑같이 노란 색깔이죠. 중간을 이렇게 공포해지면 정상과 똑같죠. 마치 눈에 그 수정체 초점이 짧아졌는데 안경을 껴서 그 교정하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인슐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슐 치료 방법에서 주사를 맞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니까 어떨 때는 저혈당, 고혈당이 돼가지고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저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인공치장기 치료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 치료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화혈수소 밑에 이제 혈당제 당화혈수소 있잖아요. 이것이 2010년도 유로 당뇨 학회 인슐 펌프 치료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보면은 점수는 혈당치도 정상화되고 1년, 2년, 3년, 4년 그렇죠? 췌장 기능도 인슐린이 얼마 나오냐 같은 음식을 줬을 때 나오는 양을 봐봤더니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췌장 기능도 회복하는 거 알 수 있고 혈당치도 정상화되니까 먹은 것이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죠? 몸에 들어가게 되고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완전히 정상화되죠. 그래서 완치도 되고 합병도 예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췌장을 회복하는 것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 발표한 것인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맨 꼭대기죠. 보면 굉장히 췌장 기능 회복 빨리 하죠. 네. 그러나 5년, 10년, 10년, 15년, 이제 15년 이상 된 사람. 보면 10년 이상 된 사람이죠. 맨 끝에.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얼마 증가하지 않죠. 네. 이거는 먹는 약을 먹어가지고 췌장 기능이 굉장히 파괴돼가지고 아주 녹초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해도 회복하지 않는데 초기 때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아주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 먹는 약 치료 방법과 다르게 처음부터 췌장 기능 회복하고 합병 예방되고
췌장이 회복하면 완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바로 인공췌장 치료 방법입니다. 네,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뇨하면 이 먹는 약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치료가 먹는 약 치료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교수님? 먹는 약 치료한 환자들 보면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말한 눈 멀고 코만 나쁜 사람은 다 먹는 약을 치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슬라이드 보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네. 실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먹약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매년 나빠지는 거예요. 1년에 4%씩 망가진다는 게 전 세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망가뜨린다면은 더 나쁜 치료죠. 그래서 이제 이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고 국민들이요.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먹약을 의사 선생님이 먹약을 주긴 하지만은 그 약의 작용 부분 췌장 기능을 좀 떨어뜨려요.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나오니까 눈으로 보기 혈당은 떨어지지만은 췌장을 만드는 인슐린 만드는 췌장 기능은 점점 떨어져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적게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보면은 이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혈당이 높아지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게 혈당치인데 저 밑에가 6.2%가 정상인데 그거보다 점점 더 올라가죠. 지금 밑에 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혈당치가 높아지니까 속절없이 이제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좋은 치료 방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먹는 좀 혈당치가 좀 더 높아지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저희 이쯤에서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 한번 만나봐야죠. 이분 역시 처음에는 먹는 약을 복용하셨다고 해요. 근데 점점 건강이 나빠지다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한숨만 푹푹.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밥맛이 없고 항상 속이 타고 입속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데다 손발이 저린 것은 미움, 기운까지 없던 최규건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답니다. 내가 이제 좋아졌나?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그러네. 뭘 먼저 먹을까? 잃었던 입맛이 돌아와 이젠 식사 시간이 즐겁다는 최규건 씨. 잘 먹으니 예전의 체력까지 회복했다는데요. 어우, 두부 맛이 되게 좋네 오늘. 최규건 씨가 달라졌다. 도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67세. 최규건 씨는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니 운동량도 부족하고 제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겨 먹기도 힘든 탓이었을까요? 불과 2-3달 전까지만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다 보니 식사와는 점점 멀어지고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음식을 보면 식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못 먹으니까 나름대로는 짜증나고 또 먹으려고 하면 안 먹히고 조금만 먹으면 속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일단은 입이 마르고 또 입이 써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그에게는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이 있었는데요. 바로 10년이나 함께 해온 당뇨. 그 처음에는 저는 당뇨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그 건강검진 때 혈당이 높으니까 당 체크를 해봐라 해서 가서 했던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기분은 별로 뭐 느껴보지는 않았고 의사분들이 뭐 약 조금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을까 보다 하고 계속 먹었는데 그게 이제까지는 점점 늘어나가지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뇨약을 복용했다는 최규건 씨. 일하면서 당뇨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당뇨 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습니다. 그 당뇨 초기에는 뭐 가서 병원에 가니까 그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 줄 알고 계속 이제 먹었는데 약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한 알 먹다가 몇 년 있다가는 또 두 알 먹다. 그 다음에는 뭐 점점 늘어나가지고 요 근래는 뭐 그냥 뭐 6알 7개 정도 해서 먹었어요. 근데 한 번에 먹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보통 공복 시에는 150.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밥을 먹고 나면 뭐 250에서 300 정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약은 점점 늘어나고 속도 점점 나빠지고 하지만 혈당은 오히려 조절이 안 되고 그런데 그에게 요 근래 변화가 생겼답니다. 혈당 수치 109 나왔습니다. 현재 혈당은 정상 수준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식사 시간. 부인 역시 이제는 남편을 위해 매일매일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은 남편. 그래서 식사 시간이 마냥 즐겁다는 부부. 식사를 잘 하고부터는 체력도 회복되고 활력까지 되찾았다고 합니다. 밥을 너무너무 안 먹는 거야. 애 뭐냐 아주 밥투정 같이 그렇게 안 먹고 안막 뭐 맛있는 거 갖다 놔도 안 먹어가지고 내가 음식 하기가 싫었는데 취장 펌프 달고서는 너무너무 잘 먹는 거야. 생기도 넓고 또 사람이 또 힘차 보이고 피곤도 덜하고. 예? 전에는 지쳐있더니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갑자기 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바로 2달 전 인공췌장기를 달고부터라는데요. 불과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최규건 씨의 삶은 요즘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괴롭혀오던 당뇨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기쁘다는 최규건 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내 몸의 질환을 고치고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그 질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 이제라도 당뇨에 대해 바로 알았으니 앞으론 더 건강한 일만 남았다는 부부에겐 지금부터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인슐린펌프 달아서 치료 중이니까 완전하게 치료받고 건강 회복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앓고 있을 때 건강 챙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그거 다 잘 따라가지고서는 이제 치료 잘 받고 우리 즐겁게 삽시다. 아셨죠? 건강한 삶만큼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요? 부부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파이팅! 네, 최규건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물론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교수님, 최규건 씨 1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차도가 없다가 이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음식을 못 드셨으면 혈당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혈당은 오히려 점점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왜 그런 건가요? 그 이분들 이제 되게 이제 당뇨 환자들이 그런 코스를 밟는데 먹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 생각하지만은 네. 이분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바로 설명한 대로 네. 먹약을 먹으면 체장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니까 병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영양실조 오니까 위나 장 움직임도 근육인데 영양분 상태가 위나 장 세포가 잘 좋아져야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더 덥습니까 해서 잘 못 먹게 되죠. 못 먹는데도 혈당 높아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포도당이 필요한데 인슐린 체장이 점점 망가지니까 혈당이 높아졌을 때 더 위로워요. 세포에서 들어가는 게. 그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혈당이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먹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포도당 만드니까
우리 몸이 약해지면서 혈당 높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먹약 먹어서 췌장전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보면은 저렇게 먹는 약을 조금 약으로 먹다 반알 먹다가 하나를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나중에는 다 췌장이 망가지니까 외부에서 이제 주사 맞고 해가지고 또 비정상 인슐린 인슐린 주입 방법이니까 저혈당 고혈당 와서 점점 몸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 가도 당뇨병 안 낫는다. 당뇨병은 완치 안 된다. 당뇨합병증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구식 치료 방법, 옛날 치료 방법을 했기 때문에 현대 많이 사용하겠지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대로 점점 먹는 약이 많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당뇨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순서인데요. 이분 역시 현재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성함과 나이, 그리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 성경모라 하고요. 네. 나이는 58세. 네, 안녕하세요. 예, 당뇨 처음 판정 언제 받으셨어요? 한 5년인가 6년 정도 됐죠. 그럼 그때 처음 판정을 받고 어떤 치료를 먼저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그때 경찰관이었는데요. 네. 경찰병원에서 이제 알약 치료를 받았죠. 먹는 약 복용하셨구나. 먹는 약 복용하실 때는 건강 상태가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운동을 하고 해도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6년째 되니까 네. 안에서 이제 인슐린 일회용 주사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이제 우연히 이제 인슐린 펌프를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1년 동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췌장기 치료하신 지는 1년 정도 되신 건가요? 네. 치료하고 나니까 치료 전과 후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저희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제일 식사 부분이 뭐 살밥이나 그전에 뭐 보리밥 이런 것밖에 안 네. 먹었는데 살밥이나 뭐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오늘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옆에 네. 나와 계시거든요. 편안하게 네.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교수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이 고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른 특별한 고기를 골라서 먹어야 됩니까? 고기는 뭐든지 먹으면 되죠. 영양 상태 뭐든지 단백질 먹고 지방도 잘 먹고 정상은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을 생각해서 너무 작게 먹으면은 이제 식이요법이 되니까. 야,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궁금증 잘 해결되셨나요? 예.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완치까지 가능하시길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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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고 이게 내가 나아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신다면 내가 근본적인 치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뇨 환자 인구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당뇨에 대한 인식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앞으로도 당뇨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교수님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말에도 그렇지만 연초에도 회식이다 신년회다 약속 참 많으시죠? 하지만 이럴 때 당뇨 환자분들은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겹살, 치킨, 족발 같은 고칼로리 메뉴는 피하시고요. 또 과음, 과식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번 한 주 특히 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